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부산의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랜B의 문화데이트, 플랜B 문화협동조합의 이어주 예술기획실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골목을 지키는 독립서점들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시기에 집콕생활 때문에 온라인 책 판매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요? 네, 아무래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또 여러 취미 활동에 제약이 많아서 그런지 도서 판매율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작년 한 해 도서 판매율도 2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책 백신이란 말도 네. 등장하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위로와 힘이 되는 책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런 책과 관련해서 서점들의 변화와 골목을 지키는 작은 독립서점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방금도 이제 온라인 서점 얘기하셨듯이 요즘은 사실은 서점 직접 안 가고 온라인으로 책을 많이 사는데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없기도 하고 동네에 예전에 서점에 가서 직접 이렇게 책을 사는 예전처럼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서점이라는 그 공간이 네. 주는 또 좋은 분위기가 있다 아닙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든 해외든 어디 낯선 지역에 가면 그곳에 서점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는데요. 네. 이런 책방들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을 넘어서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었고 또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예전에는 뭐 동보서적이나 남포동 문우당 같은 곳은 약속 장소이기도 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산의 그 향토 서점들은 2000년대 이후부터 출판계 서점의 이제 불황과 또 온라인 서점들이 생겨나고 또 교보문과 같은 기업형 체인 서점들이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사실 존폐 위기를 겪기도 했고요. 그래도 영광도서나 남포문고 같은 것들은 새롭게 단장해서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요. 문우당 서점은 2019년부터는 남포동 시대를 끝내고 현재 중앙동으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부산의 서점들 하면은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보수동 책방골목인데 여기 요즘 가보신 분들이 야, 이거 왜 이래? 라고 깜짝 놀라신 게 골목 입구가 이제 공사 현장으로 좀 바뀌기도 했고 뭐 어르신들이 이제 책을 막 팔고 있고 사장님들이 다 좀 고령화돼 있고 그 온라인 중고거래가 많아지면서 폐업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참 부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유산인데 예, 자꾸 이렇게 좀 쇠락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말이죠. 네, 보수동 책방골목은 이제 6.25 때 피난온 부부가 골목 안에 처마 밑에서 이제 박스를 깔고 미군 부대에서 나온 헌 잡지나 만화 뭐 이런 것들이랑 고물상의 수지만 선책으로 노점을 시작한 것이 시초였는데요. 네.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전성기였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겨울방학이나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나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요. 그리고 구하기 힘든 해외 서울대도 많았고, 근데 그야말로 문화 전파상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0년부터 이제 기업형 중고 서점들이 매장을 전국적으로 열기 시작하면서 사실 지역의 헌책방들은 점점 쇠퇴해 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제 그 골목 입구는 공사로 조금 어수선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이게 자생적인 노력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점주들도 많이 보이고요. 우리 글방 같은 이제 북카페로 새롭게 단장한 책방도 있고 카페나 독립서점 공방들도 들어서고 최근에는 갤러리터 16이라는 전시 공간도 들어서면서 골목의 풍경들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 역사가 담긴 이 책방 골목인 만큼 무엇보다 책방들이 오랫동안 골목을 지킬 수 있게 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딱 추억이 깃든 장소들은 사실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오랜 네네. 역사가 걸리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자본이 입술려고 하고 없어지는 것도 금방 순식간이라서 아쉬운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노력들을 또 하고 있다니까 참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고요. 근데 요즘 이제 대형 서점을 보면은 사실 이게 그냥 예전에 책 사는 곳이다 하고는 다르게 좀 복합 공간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이 기업형 체인 서점들도 요즘은 이제 온라인 거래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을 점점 줄이고 있는데요. 네. 서점계에서는 책만 팔던 시대는 지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 판매 수익보다 높은 커피를 매장에 끌어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카페를 넘어서 식사나 음주 같은 다른 식문화와 결합된 형태도 있고 또 서점에서 북토크나 영화, 공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업적인 공간들은 고객들의 취향과 반응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응해야지 또 수익도 나니까요. 이렇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대형 서점들이 줄을 이뤘다면 요즘은 다양한 유형의 중규모 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문학동네나 창작가 비평 같은 출판사에서 직영하는 북카페들도 네. 유명하고요. 또 개인 이름으로 운영한 책방들도 있고 이런 곳들은 자체적으로 북클럽으로 사람들을 같이 모여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북카페다. 그리고 뭐 대형 서점에서 책도 읽고 깨끗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시설비도 많이 들고 결국은 이게 중소규모의 동네 서점들은 점점 더 이제 등한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들어서
그 요즘 서점들 가보면 이제 책 배열도 예전에는 이제 분야별로 찾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진열대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모아놓으니까 네.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네, 요즘 이렇게 책을 선별해서 추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이걸 네. 이제 북 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큐레이션은 주로 미술 분야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작품을 수집, 선별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요즘은 푸드 큐레이터, 뭐 패션 큐레이터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별해서 시간과 노력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라고도 네. 할 수 있는데요. 뭐 사람들의 관심 주제에 따라 뭐 일상, 회복, 뭐 주말, 직장인 같은 이런 주제들로 맞춤형 책을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네네. 또 명사들이 추천하는 책 코너들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서점은 뭐 판매량이나 고객 평점 같은 빅데이터들이 있어서요. 자동으로 내가 찾는 책을 관련된 것들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어떤 네. 책 하나 딱 살려고 딱 뭐 장바구니 넣으면 그 이 책을 선택한 사람이 네, 맞습니다. 선택한 네. 다른 네. 책들 이렇게 네. 쫙 나옵니다. 예. 무서워요.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이렇게 또 새로운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대형 서점들보다 사실은 좀 작지만 개성이 강한 독립 서점들이 요새 좀 동네 골목에 많아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도 그렇지요? 네, 전국적으로 이런 독립 서점들은 2010년대 이후부터 꾸준하게 증가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562곳, 부산에서는 26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인터넷에 동네 서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국 독립 서점들의 정보와 위치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독립 서점들은 주로 이제 수익을 위해서 카페와 결합된 형태가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독립 출판물을 다루는 서점들이 많은데요. 독립 출판물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개인들이 기획하고 편집하고 인쇄 재본해서 책을 출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량으로 제작하는 만큼 독특한 디자인이나 실험적인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꼭 이런 독립 출판물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을 다루는 독립 서점들도 많은데요. 동네 책방 규모가 큰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5평에서 10평 정도로 작은데요. 이런 작은 공간에 모든 책을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책방 주인들의 취향에 따라 책을 큐레이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소설 같은 인문학 서적들을 주로 다루는 곳이고 예. 뭐 예술 서적을 주로 다룬다든가 또 여러 분야를 골고루 다루는 서점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진짜 요즘은 좀 특화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서점의 그 사장님들이 어찌나 그렇게 책에 대해서 잘하는지.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동네 책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사실 요즘 인터넷으로 뭐 클릭 한 번으로도 책을 살 수 있고 네. 동네 책방은 작아서 또 내가 원하는 책이 없을 때도 많거든요. 네.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동네 책방에 가는 이유는 일단 이제 손에 만져지는 책 네.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 대형 서점에 가면 주로 이제 베스트셀러 같은 많이 팔리는 책 위주로 진열을 해놓지만 동네 책방들은 이 눈 밝은 책방 주인들이 선별한 우리가 몰랐던 좋은 책들이나 눈 밝은 책방 주인. 요거 괜찮네, 그죠? 유명 작가들의 책이나 작은 출판사의 책들도 다양하게 진열하고 있어서요. 이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서 카페나 뭐 맥주 같은 것들을 마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방에서 진행하는 강좌나 글쓰기 모임 같은 이제 커뮤니티 활동들을 통해서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서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책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저도 예, 말씀하세요. 예, 사실 도시에서는 뭐 이렇게 느슨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그렇지. 없기도 하고요. 이런 매력들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니 저도 최근에 제 주변 분들이 뭐 이렇게 1인 출판에서 책을 요런 네. 동네 서점과 같이 해가지고 많이 내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갈 시간은 안 되고요. 주문을 하니까 포장도 탁 친 안경 종이만 딱 해가지고 네. 굉장히 잘해서 보내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특색 있는 부산의 동네 책방들 많은 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곳이 있습니까? 네, 책방도 몇 곳 소개해드리자면요. 우선 예. 수영 망밀 골목에만 5개가 이제 있는데요. 네.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만든 여행 전문 책방 비오누가 있고요. 예. 그리고 책방 한타는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이 많은데요. 한타.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름은 왜요? 소설 너무 시끄러운 고독에 나오는 늙은 폐지 압축공의 네네. 주인공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타. 한타. 예. 네. 그리고 과학자 숲 해설가들이 모여서 만든 자연과학 책방 동주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장전동에는 샵메이커즈가 있고 온천천 뭐 책방숲 같은 공간은 예술 디자인 서적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천동에 청소년 인문학 서점 인디고가 네. 있다면 교대 인근에는 또 유명한 책과 아이디라는 서점인 어린이 전문 서점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 책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아이들과 함께 뭐 축제를 만들거나 공연, 연극, 전시 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서점은 책을 매개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이제 책방 대표의 말을 통해서
동네 서점들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적 역할을 또 담당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예. 그 독립 서점들 이름도 진짜 좀 재밌는 것 같고 한번 들으면은 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네. 그 원도심 쪽에도 독립 서점 많잖아요. 네, 중앙동에 있는 주책공사라고 있는데요. 주책공사요? 네, 어떻게 보면 주점 이름 같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간판 옆에 서점입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주책공사는 특히 이제 책방지기님이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데요. 팔로워 수가 17,200명으로 독립 서점들 중에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영도에도 흰여울바다 전망이 좋은 곳에 손목서가와 녹색광선이라는 서점도 있습니다. 예, 참 좋은데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이게 운영이 책 팔아가지고 될까? 네. 이게 걱정이거든요. 뭐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 관심은 가는데 예. 책을 안 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동네 네. 서점들은 수익을 위해서 카페를 결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음. 많고요. 또 투잡으로 일하시면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뜻이 있는 분들이 연대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지속 가능한 동네 책방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동네 책방 네트워크 책방넷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창립하게 됐고 이런 동네 책방들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을 넘어서 다양한 강좌나 동아리 활동 등 시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지역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점 그 책방 사장님들이 단순히 뭐 책에만 밝은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비즈니스에 밝아야 돼서 어떻게 하면 수익 모델을 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큰 것 같은데 그 최근에는 좀 동네 서점들에 대한 지원들도 좀 생겼다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음. 서울형 책방 몇 곳, 김해시 책방 몇 곳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매년 진행하는 동네 책방 문화사랑방이라는 공모 사업도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24일까지 공모 일정이 나왔는데요. 책이 누군가에게는 필수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중요한 필수품이 되기도 한다는 한 소설가의 말이 있는데요. 우리 곁에 이렇게 소중한 마을 책방, 동네 책방들이 오래도록 또 골목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은 이제 책으로 잘 안 보고 이런 이제 모바일로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서점이 점점 더 없어지지 않았나,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이제 요런 뭐 이제 작은 책방들에서 강연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더 많은 분들의 사랑방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이제 생각이 책도 드네요. 온라인에서 살 수 있지만 동네 책방에 가서는 한 예. 권씩 직접 또 사는 것도 네. 그래요? 책방 오래 유지하는 또 방법이 아닌가.